행복한 미래를 대비하는 미래예보.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단계 모델이 붕괴되고 다단계 모델로 바뀐다. 그리고 평생 학습 시대가 되는데 이게 재앙이냐 축복이냐. 정규직이라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그럼 뭘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인생에도 방학이 필요하다. 휴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돈뿐만이 아니라 무형자산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알아볼 분야는 뭐냐면요. 가족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살아가는 세월을 길어지다 보니까 가족의 모습도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과거 80세까지를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갈 때는 한 25살까지 연애를 하다가 보통 20대 중반에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서 기르고 이런 생활들. 그러니까 결혼과 양육과 출산이 그때는 일단 세트였어요. 떨어지진 않았죠. 자, 그리고 애 다 키워놓고 애들 시집장가 보내게 되면은 그때 노년 생활을 즐기는 게 모델이었는데 이게 인생이 길어지니까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노년 생활이 뒤로 밀리게 되고요. 달라지는 점 첫 번째. 일단 결혼을 늦게 한다는 거예요. 자, 100세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는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인생의 계획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직업을 구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인생이 길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혼이 되는 것은 취업이 불안정한 원인도 있지만 100세 시대로 인생이 길어지다 보니까 선택이 뒤로 밀려나면서 만혼을 하게 된다. 결혼을 늦게 한다라는 영향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한 번만 할까요?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100세 동안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100년 살아가는데 얘랑 몇십 년을 살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사람들이 과거보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늦은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와 달리 출산과 양육이 세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선택이라는 거. 자, 그리고 결혼을 늦게 하게 되면서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백종원 대표만 하더라도 48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거의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면 80세가 될 거예요, 그분은. 자,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변화는요. 연애 기간 자체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갈 건데 뭐하러 결혼을 해?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결혼 대신에 연애를 선택해서 평생 연애만 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자면은 결혼보다는 연애만 오래 하자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의 모습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 바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식으로 결혼을 해서 커플로 살아가는 방식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정리한 컨텐츠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는 프랑스 팍스 제도처럼 동거 지원 제도, 동거 인정 제도가 있죠. 동거만 하더라도 결혼한 사람들과 똑같이 양육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을 선택하는 사례도 한국에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거 커플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공동체 문화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스웨덴은 이제 코하우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방은 다 각자 있고요. 주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은 공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도 생겨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사람들, AI, 로봇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동성 커플이라든지 가족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화된다라는 것이 미래 가족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100세 시대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 또 100세 시대에 무엇이 다른가? 교육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재 교육은 사실 기존 3단계 모델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많죠.
왜냐면은 과거는 20년 동안 교육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평생 동안 써먹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학위로 안정적인 직장 구하고 그렇게까지 일하다가 60살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퇴직금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능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100세 다단계 모델이 되게 되면서 일하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고 그 세월이 길어지면서 20년 동안 배운 걸로 못 써먹어요. 계속해서 재교육을 스스로 받아야 되는 시기, 그리고 아이들의 직업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중요해지는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100년이란 세월을 살아가는 방법을 길러주는 게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100세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지 뭔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100세 시대인데 청소년들 아직 여기까지 뿐이 안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진로를 10대에 정하는 게 맞나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면 제가 미래 강연을 다녔을 때 청소년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끔 미래에 대한 궁금증, 고민을 포스트잇에 적게 해요. 그럼 대부분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미래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 나의 뚜렷한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애들이 해본 게 없는데 어떻게 뚜렷한 진로의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건데, 애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꾸 어른들이 압박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물어보다 보니까 마치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걸 지금 정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 정말 어이없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 질문을 앞으로는 하지 말고 100세 시대에 맞게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넌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 같니? 아니면은 넌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니면 네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이니? 이렇게 크게 질문을 하고요. 아이가 대답을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려면 네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큰 그림에서 디테일로 좁혀가는 것이 어른들이 해줄 현명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세월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 청소년 때부터 20대 때부터 심지어 30대 초반까지 뭔가를 결정하지 말고요, 여러 가지를 그냥 쓸데없더라도 경험하고 도전하는 시기로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봐야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교육은요, 가능성을 닫는 시기가 아니라 가능성을 자꾸 열어두는 시기로 어른들이 이끌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능력을 길러줘야 하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돈 버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됩니다. 왜냐면 100세 인생 동안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선택을 대신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주는 게 바로 학교, 교육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건강관리 능력, 그리고 시간관리 능력,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긍정적인 사고, 유연성과 개방성, 이런 것들을 길러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바로 100세라는 관점에 맞는 교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앞으로 미래 교육의 중심은 국영수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토프홍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컨텐츠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토프홍은 뭐의 약자냐면 토는 토론입니다. 자,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역량을 길러내는 게 바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 교육에 있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토론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거는 바로 프로젝트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뭔가를 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은 스스로 검색해서 찾아가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길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학교 다니다 보면은
비즈스쿨이라는 것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저는 앞으로 확장해가지고 더욱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은 뭐냐면 바로 홍보 능력이에요. 지금 SNS 시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잘 알리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의 교육 중심은 국영수가 아니라 토프홍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 교육을 다니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왔는데, 자, 100세 시대 최고의 가정교육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위한. 저는 꼭 이렇게,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40살, 50살에도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도전해가지고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100세 시대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어야지 아이들도 책을 읽잖아요. 부모가 도전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아이들이 왜 도전을 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앞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대학교 많은 곳들이 통폐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학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기술에만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성인 재교육의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하면서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40살에 갑자기 수능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대학원이든 대학이건 재교육 기간이 필요한데 어차피 학생들은 부족한 거 재교육 받고 싶은 성인들을 뽑아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대학의 혁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해보다가 배우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전문적 교육기관인 대학에 들어가는 그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학이 전문 교육기관, 학원처럼 바뀌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내고 대학 가고 학원에 들어가서 돈 내고 배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소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짜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을 무료로 배워보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을 때는 돈 내고 전문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이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교육하는 방법, 입시의 방법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늦게 바뀌는 곳 중에 하나가 교육기관이죠. 참,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아이들에게 100세를 살아갈 힘을 길러주고 계신가요? 가능성을 좁혀주고 계신가요? 넓혀주고 계신가요? 자, 다른 점 한번 살펴보죠. 바로 장기적인 직업관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미션형 직업관,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형 직업관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미션형 직업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인생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자, 100세를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이거는 한번 세상을 바꿔봐야겠다. 이 부분은 내가 해봐야겠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 100세 시대를 좀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 미션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삶의 대안을 만드는 게 저의 미션이에요. 왜냐면 지금의 교육, 지금의 직업 방식은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강연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 책을 내는 작가의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유튜버를 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고요. 또 방송 출연을 한다든지 기업의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의 미션을 정하게 된다면은 인생에서 실업자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작품형 직업관에 대해서는 이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은 지금 작품이 되고 계신가요? 소모품이 되고 계신가요? 자, 소모품이 된다는 건 그거죠. 누가 날 고용해주고 써먹지 않는 이상 늘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항상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써먹다가 이렇게 써먹다가 이렇게 써먹히다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작품이 돼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 마스터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백남준 전시회를 갔어요. 그런데 백남준 씨의 작품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옛날 TV, 옛날 브라운관 그런 걸 씀에도 불구하고 작품이 촌스럽지 않고 너무나 세련되고 너무나 미래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껴진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촌스러워질 일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 있고 멋있어질 일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 미래행복론 언제까지 공부하고 변화해야 하는가 정리를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변화 생각해 볼게요.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 100년 동안 우리 몸을 써야 되는데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젊은 때는 돈을 위해 건강을 쓰고 늙었을 때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쓴다고 하는데 오늘 뻔한 얘기 드릴 건 아니에요. 이 수치가 재밌습니다. 32%, 70에서 85세.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32%는 뭐냐면요.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32%를 70세 이상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평생 동안 1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을 70세 이상의 나이에 쓴다고 해요. 자, 또 이 수치도 보시죠. 82.1세, 73.2세. 뭐냐면요. 82.1세는 15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에요. 73.2세는 2015년 동일해 기준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73.2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그 이후에는 아프게 의료비로 돈을 쓰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관리 정말로 중요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너무나 바빠서 운동할 시간마저 없다라는 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다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채식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골고루 먹고 육식은 조금 줄여가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한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사는데 맛없는 거 먹고 오래 사는 거면 의미가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존중할 만한 가치관입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나 소사육에 대해서 제가 늘 비판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육식을 너무 많이 하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자기 자신만 빨리 죽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자, 건강질환이 생기는 건 자기 책임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자원을 너무나 낭비해요. 이 소사육이. 그리고 환경오염의 주범이기도 하죠. 그리고 동물 학대 문제까지. 그러니까 내가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은 자기 건강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구의 환경 파괴, 자원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식사의 미래라고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식용곤충, 식물로 만든 가짜 마요네즈, 대체고기, 그리고 식물성 가짜 계란, 이런 것들 제가 리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들 미래 채널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운동과 식단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제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 관리를 잘하더라도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물이 오염되고 하면은 결국에는 100세 인생 정말로 괴롭게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우리가 정말 환경 오염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보호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100세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노후를 보호하는 거예요. 80세, 90세가 됐을 때 정말 더러운 환경 안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면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100년 동안 쓸 몸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자, 또 어떤 점이 다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가 정책에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겠죠. 자, 국가 정책은 현재 3단계 모델에 많이 중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하지만 세월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국가의 정책 역시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생애 주기별 연령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65세를 부양인구라고 보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자, 그리고 청소년 교육 목적을 변화시키는데 국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인 재교육, 혼자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낭비가 아니라 투자인 이유는 만약에 성인들이 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쓸모없어지고 실업자가 된다면 그 사람들 다 국가에서 복지로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 재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교육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것은 투자의 관점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건 바램이에요. 성인이 갖게 될 과도기에 그 휴식에 대한 지원, 개인만의 역할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바램을 말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세대별로 생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거예요.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분위기, 이런 것도 정부의 역할이 되겠고요. 연금과 세제 개편,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국민 건강 향상을 지원하는 일, 자,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의를 다각화하는 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동거 커플에 대한 지원,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지원해주는 일, 이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찬반 논란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찬성하는 쪽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너무 급하게 급급해가지고 살지 말고 느긋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 이건 북유럽 쪽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 정치인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100세 시대에 맞게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당장의 표 얻기에 집중해가지고 단기적인 전략으로 뭔가 정치, 포퓰리즘을 내세우고 있진 않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1, 2부 100세 시대는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인생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100년 동안 마라톤 한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100년 동안 숨이 헐떡헐떡 거릴 때까지 뛴다면 그것은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년이란 세월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니체의 말에 두 구절,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아라. 영원회귀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것.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100세 인생을 마라톤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 최고의 여행으로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마지막 제 생각을 전달 드리면서 오늘 컨텐츠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100세 인생 최고의 미래를 상상하시고요. 그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